999원짜리 노트북 사보신 분, 1,000원 들어는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면 개이득이고 아니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그 999원이 그냥 999원이 아니었어요. 내 개인정보, 내 가족 전화번호, 심지어 내 아이 건강까지 갖다 바친 거였어요. 장난감에서 기전치 500배 유해물질 나온 거 아세요? 귀걸이에서 중금속 나온 거요? 그거 다 우리가 999원에 산 거예요. 오늘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왜 갑자기 무너지고 있는지 다 까발릴게요. 999원 게임기요. 1,000원 드론이요.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1,500원인데 드론이 1,000원이에요. 배터리 값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왜요? 진짜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지. 이 심리 때문이에요. 복권 긁는 거랑 똑같아요. 5,000원짜리 복권은 고민하잖아요. 이거 사도 되나? 하고요. 근데 999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점심 먹고 남는 잔돈이에요. 그냥 눌러요. 에이 설마 하면서요. 손실이 999원이니까 심리적 부담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 버튼을 눌렀어요.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 민수 씨도 그랬어요. 999원인데 뭐 어때? 하면서 노트북 주문했대요. 회사 동료들도 다 샀대요. 점심시간에 나도 샀어 이러면서요. 일종의 유행이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999원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건 하나 사려면 뭘 해야 해요? 앱 깔아야 해요? 가입해야 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넣어야 해요. 결제수단 등록해야 해요. 카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싸게 사려면요. 친구 초대해야 해요. 가족한테 링크 보내야 해요. 그 사람들도 가입하면 할인되는 구조예요. 999원은 물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들어오게 만드는 입장권이었어요. 미끼였던 거예요. 우리는 999원 내고 우리 정보를 갖다 바친 거예요. 가족 정보까지요. 아까 민수 씨 얘기 이어서 할게요. 999원 노트북 주문하고 3주를 기다렸대요. 중국에서 오는 거라 오래 걸리거든요. 드디어 왔어요. 박스 열었어요. 첫인상이요? 생각보다 그럴듯한데? 였대요. 외관은 진짜 노트북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전원 버튼 누르는 순간 멘붕이 시작됐어요. 부팅하는데 5분이에요. 5분이요. 로고 화면에서 멈춰 있어요. 프리징인가 싶어서 기다렸대요. 겨우 켜졌어요. 바탕화면 나왔어요. 이제 뭐 해볼까 하고 키보드를 눌렀대요. 글자가 바로 안 써져요. 1초 뒤에 나타나요.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봤대요. 버벅거려서 못 봐요. 720p도 안 돌아가요. 360p로 낮춰도 끊겨요. 그냥 사진 보는 것도 렉 걸려요. 폴더 여는데도 3초씩 걸려요. 민수 씨가 스펙을 확인해 봤대요. 제어판 들어가세요. CPU가 뭐였는지 아세요? 5년도 더 된 구형이에요. 출시 당시에도 저사양이었던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스마트워치 수준이에요. 램도 2기가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8기가, 12기가 하는데요. 저장 공간도 32기가예요. 윈도우 깔면 거의 꽉 차요. 겉모양만 노트북이지 속은 전자 폐기물이에요. 99원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요?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저렴해서 성능이 낮은 게 아니라요.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이 아닌 걸 판 거예요. 이건 싸게 산 게 아니라 사기당한 거예요. 민수 씨 말로는 그냥 버렸다래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중고로 팔 수도 없대요. 누가 사겠어요? 999원짜리 쓰레기를 산 거예요. 더 교묘한 게 있어요. 999원 닌텐도 이벤트 아시죠? 앱 열면 화려한 룰렛이 돌아가요. 반짝반짝 빛나면서요. 축하합니다. 당첨까지 한 칸 남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요. 기분 좋잖아요. 한 칸만 더하면 닌텐도가 999원이니까요. 근데 그 한 칸을 채우려면 친구를 초대해야 해요. 링크 보내야 해요. 친구가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가입하면 내 룰렛이 한 칸 채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내요. 카톡으로 가족한테 보내요. 친구한테 보내요. 회사 동료한테 보내요. 이거 한 번만 눌러줘. 나 999원에 닌텐도 살 수 있어. 라고요. 가족들도 가입해요. 그 사람들도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넣어요. 근데요, 룰렛이 안 채워져요. 한 칸 남았다면서 계속 한 칸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아는 20대 수진 씨는 가족 휴대폰 5개까지 동원했대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 심지어 할머니 폴까지요. 할머니는 뭔지도 모르고 그래 하시면서 가입하셨대요. 결과요? 안 됐어요. 여전히 한 칸 남았대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다들 똑같은 경험을 했더래요. 아무도 성공 못했대요. 알고 보니까요. 그 룰렛 확률이 소수점이래요. 0.0001% 이런 식이에요. 거의 0이에요.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게임이 아니에요. 쇼였어요. 우리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거였어요.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룰렛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린 뭘 했어요? 주변 사람 정보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무료 마케터 노릇을 한 거예요. 데이터 수집 셔틀이 된 거예요. 2025년 들어서 정부가 움직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동안 쌓인 민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소비자원의 신고가 폭주했어요. 조사 결과가 뭐였냐면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위반이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선착순 특가, 무료 증정, 지금 아니면 끝, 마지막 기회 이런 문구들요. 다 거짓이었어요.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선착순이 아니었어요. 무료 증정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충족 불가능한 조건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당첨 확률이 0에 가까웠어요.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억 단위네요. 수십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묘한 게 있어요. 화면 맨 아래 작은 글씨 보신 적 있어요? 돋보기 들고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글씨요. 확률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 이런 문구가 있어요. 1mm짜리 글씨로요. 회색 배경에 연한 회색 글씨로요. 이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는 고지했다. 소비자가 안 본 거다라고 주장하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거 누가 읽어요? 화면 가득 999원 지금 바로 이러는데요. 빨간 글씨로 번쩍번쩍 하는데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 말씀이 전형적인 기만 구조래요. 큰 글씨로 낮고 작은 글씨로 빠지는 거예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화나잖아요. 에이, 999원 손해봤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수업료 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요.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안전 문제가 터졌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정부랑 지자체가 해외 직구 물품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거의 안 했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민원이 폭주하니까 칼을 빼든 거예요. 결과가 충격이었어요.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요. 부모님들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발 장식 있잖아요. 크록스에 꽂는 지비치 같은 거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캐릭터 달린 거요. 거기서 기준치 대비 수십 배 유해 물질이 나왔어요. 가방고리, 머리띠, 인형, 팔찌 이런 것들도 다 걸렸어요. 많게는 기준치 500배가 넘는 것도 있었어요. 500배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고요.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물어도 안 다치게요. 문제는 이게 체내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교란시켜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에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아이들이 어떡해요? 장난감 만지잖아요. 그 손으로 과자 먹잖아요. 입 만지잖아요. 손가락 빨기도 하잖아요. 노출 경로가 너무 쉬운 거예요. 피부로도 흡수되고 입으로도 들어가요. 제가 아는 맘카페에서 이 뉴스 터졌을 때요.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폭주했어요. 나 그거 샀는데. 우리 애가 그거 물고 있었는데. 어제도 끼고 놀았는데. 이런 글이 쏟아졌어요. 자책하는 글도 많았어요. 싼 거 샀다고 좋아했는데 아이한테 독을 먹인 거였다면서요. 한 엄마가 쓴 글이 기억나요. 999원 아꼈다고 좋아했는데 내 아이 건강을 판 거였다래요. 이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 제품만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성인이 많이 사는 것들도 줄줄이 터졌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같은 액세서리요. 예쁘고 싸잖아요. 1,000원, 2,000원에 트렌디한 디자인이요.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 거요. 그래서 많이들 샀어요. 여기서 중금속이 나왔어요. 카드뮴이요. 납도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나왔냐면요. 기준치 수십 배예요. 100배 넘는 것도 있었어요. 카드뮴이 왜 무섭냐면요. 한번 몸에 들어가면 잘 안 빠져요. 축덕돼요. 간이랑 신장에 쌓여요. 장기간 노출되면 뼈가 약해지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납도 마찬가지예요. 신경계에 영향을 줘요. 귀걸이 생각해보세요. 귀에 구멍 뚫고 끼잖아요. 피부에 직접 닿아요. 상처난 피부예요. 하루 종일 끼고 있어요.
자면서도 끼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목걸이는 땀나면 어떻게 돼요? 성분이 녹아서 피부로 흡수돼요. 그게 중금속 덩어리였던 거예요. 예쁘고 싸니까 샀는데 몸에 독을 끼고 다닌 거예요. 화장품도 문제예요. 명품 짝퉁 향수, 저가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이요. 겉포장만 그럴듯하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성분표도 가짜일 수 있어요. 중국어로 써 있어서 읽지도 못하고요. 제가 아는 30대 여성분이 중국 직구로 파운데이션 샀는데요. 가격이 정품의 10분의 1이었대요. 바르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났대요.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가렵고 빨개지고 처음에는 체질인가 했대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했대요. 근데 그 제품 안 쓰니까 나았대요. 싸게 산 화장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싸게 샀는데 대가는 피부와 건강으로 치른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국내 기업이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난리 나요. 대형 사고 터져요. 국내에서 어린이 제품 팔려면요. 안전검사 받아야 해요. KC 인증받아야 해요. 까다로운 기준 통과해야 해요. 문제 터지면 리콜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보상해야 하고 언론에 두들겨 맞아요. 대표이사가 고개 숙이고 사과하잖아요. 책임을 져야 해요.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다요. 근데 직구는요? 달라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면 많은 품목이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개인이 본인 쓸 거 산다는 명목이니까요. 전수검사도 없어요. 하루에 수십만 건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 검사해요? 그냥 들어와요. 세관에서 서류만 보고 통과시켜요. 문제가 터져도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중국이 있잖아요. 회사 이름도 모르고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집행이 안 돼요. 한국 법원 판결이 중국에서 효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안전망 바깥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똑같은 중국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국내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해서 팔면요. 관세 내고, 부가세 내고, KC 인증 비용 내고, 검사 비용 내요. 물류비도 내고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직구로 사면요. $150 이하는 면세예요. 인증도 없어요. 검사도 없어요.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제가 아는 국내 유통업체 대표님이 우리만 바보래요. 규제 다 지키면서 비싸게 파는데 직구는 규제 없이 싸게 파니까요. 역차별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한테 간 거예요. 시야를 중국으로 돌려볼게요. 왜 중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싸게 파는 걸까요? 중국은 원래 인건비 싸서 싸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요.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예요. 중국 내수가 무너졌어요. 부동산이 폭락했거든요. 중국 중산층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에요. 아파트요. 그게 반토막 났어요. 어떤 데는 70%, 80% 빠졌어요.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소비 여력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났어요. 14억 인구니까요. 공장에서 만들면 국내에서 다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팔려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있어도 안 써요. 불안하니까요. 공장은 돌아가고 있어요. 물건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재고가 쌓여요. 창고에 가득 차요. 정상이라면 생산을 줄이겠죠. 공장 멈추고 인원 줄이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요. 공장 멈추면 실업자가 폭증해요. 중국 청년 실업률이 이미 20%가 넘어요. 공식 통계가요. 실제로는 더 높을 거예요. 여기서 공장까지 멈추면요. 폭동이 나요. 사회 불안이 와요. 그게 공산당한테는 정치 리스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장은 계속 돌려요. 실업자 안 만들려고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좀비 공장이 된 거예요. 이걸 어디로 빼냐? 해외예요. 특히 가깝고 소득 높고 물가에 민감한 시장이요. 한국이 딱이에요. 배송도 빠르고 구매력도 있고 저가에 민감해요. 제가 아는 중국 무역하시는 분 말씀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재고 처리장이래요. 처리 못하는 재고를 떠넘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요. 배송비는 어떻게 해요? 물류비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택배 보내도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무거우면 더 비싸고요. 근데 중국에서 1,000원짜리 물건이 무료 배송으로 와요. 바다 건너서요. 비행기 타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비밀이 있어요.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있어요. UPU라고요. 국제우편요금을 정하는 국제기구예요. 여기서 각 나라별로 우편요금 체계를 정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국제소포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돼요.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더 싸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요. 국내 배송은 우리 물류 체계가 처리해요. 우체국이 하거나 택배사가 해요. 일부 비용이 공공물류로 전가되는 구조예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중국 직구 배송을 도와주는 격이에요. 거기다 중국 정부 보조금도 있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물류센터 지원해주고 배송비 깎아주고 프로모션 비용 대줘요. 플랫폼한테 보조금 줘요. 해외로 팔아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가 돈 쏟아붓는 덤핑이에요. 제가 아는 물류업계분 말씀이 그 가격에 이윤 남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래요. 보조금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다고 좋아했는데 그 싼 가격 뒤에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요. 판이 뒤집혔어요. 2025년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소비자들이 달라졌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격보다 신뢰와 품질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확 늘었어요. 예전에는 싸면 짱땡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유해물질 뉴스 터지고 사기 구조 알려지고 아이들 건강 문제 나오니까요. 999원에 뭘 샀는지 모르겠다. 무섭다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이용자 수도 줄었어요.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졌어요. 예전처럼 막 쓰지 않아요. 쿠폰 뿌릴 때만 잠깐 들어가고 평소에는 안 써요. 체리티커가 된 거예요. 공짜 줄 때만 쓰고 돈 쓸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충성 고객이 아니라요. 중국 플랫폼들도 위기를 느꼈어요. 데이터로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안전성 강화했습니다. 국내 시험기관이랑 제휴했습니다. KC 인증 제품만 팝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요. 국내 물류센터도 짓고 있어요. 인천에, 부산에요. 국내 판매자도 입점시켜요. 중국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상품도 팔겠다는 거예요. 로컬화 전략으로 간 거예요. 오프라인 유통까지 노리고 있어요. 마트랑 제휴하고 팝업 스토어 열고요. 근데 이게 진짜 변화일까요? 아니면 포장만 바꾼 걸까요? 지켜봐야 해요. 제가 아는 유통 전문가분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지 3년은 봐야 안다래요. 말로는 다 하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확실한 건요. 소비자가 학습했다는 거예요. 한국 소비자도 빠르거든요. 문제 인지하면 바로 행동을 바꿔요. 냄비끈성이 아니에요. 빠른 학습이에요. 999원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999원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입장권이었어요. 우리 정보를 넘기는 대가였어요. 아이 장난감에서 기준치 500배 유해물질, 귀걸이에서 중금속, 노트북은 전자 폐기물. 싸게 샀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위험을 산 거였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어요. 그 대가는 우리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와요. 좋은 소식은요. 소비자가 빠르게 학습했다는 거예요. 판이 뒤집히고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